대일입니다. 자, 여러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바로 시즌 3, 시즌 3입니다. 자, 시즌 3 주 내용은 영어로 말하기, 영어로 말하기에 대한 컨텐츠로 주로 짜여질 생각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법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공교육에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전히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가 어렵고 공포스러운 이유는 자, 한국어와는 다른 영어의 어순이 되게 낯선 거예요. 영어의 어순이 낯설고 그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 왜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다르지? 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영상에서 바로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서양인들과 동양인,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 사이에는 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논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식생활 문화를 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바로 어순의 다름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서양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우리 그 서양 미술 아시죠? 서양 미술의 근본을 이루는 투시법, 그러니까 원근 투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처럼 자, 나와 가까운 것은 크고 그리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작게. 그러니까 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원근법 방식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양인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어의 나는 바로 I입니다. 그렇죠? I. 영어의 나는 I입니다. 자, 이 이미지처럼 광활한 대자연 속에 우뚝 서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 눈앞에 펼쳐진 모든 사물, 동물, 식물들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 바로 나인 I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을 할 때 행동의 주체가 되는 주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공인 거죠, 그죠? 자, 주인공인 주어는 항상 제일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말을 할 때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쓰려고 할 때 나, I는 항상 대문자로 써줘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고 출발선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자, 이 지구라는 땅덩이에 행성에 처음 왔어요. 처음 딱 왔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아마 다 관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죠? 왜? 딱 처음 왔잖아요. 그죠? 처음 온 세상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제각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우리가 뭐 태양, 하늘, 바다, 꽃, 그죠? 뭐 차, 기차 이런 식으로 알지만 만약에 그죠? 이 태초의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관심의 대상들은요. 오케이? 자,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 명사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명사. 자, 이것이 바로 서양인들이 세상을 명사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개념인과 동시에 서양인들의 객체 중심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 다른 말로는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죠. 서양인들은 개인주의가 심하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남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주의. 오케이. 자, 이와는 다르게 그렇다면 동양인들은 어떻게 다를까? 그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순 차이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동양인들은 어떨까? 동양인들은 우리가 이제 숲에 가잖아요. 숲. 그죠? 숲에 가면은 자, 나무도 있고, 자,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근데 동양인들의 그 사고 속에는 숲보다는 나무보다는 전체인 숲을 보는 관계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숲 안에 있는 나무와 다양한 꽃들과 그죠? 그런 자연과 함께 있는 그런 관계 중심적 사고에 더 치중을 한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오케이? 관계 중심적.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사장님, 그죠?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게 이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나보다는 주변의 상황 혹은 분위기나 우리가 눈치, 코치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눈치 문화라는 독특한 구조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언어로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말 있잖아요, 말. 자, 말을 타기 전에 먼저 자, 말 등을 이렇게 딱 쓰다듬으면서 교감을 나누죠. 그죠? 교감을 나눈 뒤 비로소 말 등 위에 이제 탁 오르는 것. 혹은 설탕물을 탔는데 너무 달아서 그걸 좀 더 묽게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더 붓는 것.
혹은 자, 예쁜 노란 풍선이 있는데요. 그 풍선이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어떤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 풍선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 그죠? 자, 저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한국어에서는 바로 타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네. 말을 타다, 물을 타다, 바람을 타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앞전에 설명드린 그런 예들이 다 관계 중심적 사고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우 너무 귀엽죠? 그죠?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예. 제가 예전에 뭐 카페에 갔는데 딱 보이길래 너무 이뻐서 제가 사진을 찍어 둔 건데요. 자, 이 왼쪽에 보이는 강아지 있죠? 컵 안에 딱 있는 강아지, 그죠? 예. 살아있는 강아지 아니고, 자,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자, 어쨌든 왼쪽에 보이는 강아지를 우리 한국인의 의식으로 말을 해보자면 아마 컵 속으로 들어간 강아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컵 안에 들어간 강아지. 그죠? 왜 들어갔을까요? 자, 강아지 생각에 컵 안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자기 집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들어갔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국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컵 안에 들어간 강아지. 오케이. 그런데 서양인들은 자, 요 컵 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단순하게 바로 a dog in the cup 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90%. 예, 장담하건대 10명 중에 9명의 서양인들이 딱 이 이미지를 보고 자, 컵 안에 있는 강아지를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90% 이상 a dog in the cup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눈에는 컵보다는 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바로 그 강아지가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왜? 명사니까. 명사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케이? 그렇지 않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컵 안에 여러분 딱 봤을 때 컵 안에 있는 강아지를 딱 보시면 귀엽다라고 강아지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와, 강아지 얼마나 작으면 컵 안에 들어가지? 라고. 그죠? 예, 그러한 식으로 서양인들은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 dog라고 하는 명사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고양이가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궁금함과 호기심에 고양이가 제일 먼저 눈이 가고 그 다음에 컵이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예.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영어의 어순의 차이가 우리 한국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떠서 자,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눈을 떠서 딱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온 세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자, 이 이미지에 있는
장대와 같은 막대기가 눈앞에 딱 보였습니다. 관심의 대상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혹시라도 자, 나타날지 모르는 야생 동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막대기로 쓰든지 아니면 무기로 쓰든지.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관심의 대상인 그 막대기에 시선이 가고 땅바닥에 있는 막대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라고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최초의 연결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가 바로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영어의 어순의 시작은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주어, 그리고 뒤에 플러스로 동사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한다 치면, 영어로 말을 한다 치면 내 눈앞에 있는 막대기를 사냥의 도구로 혹은 무기로 쓰려고 제 손을 사용하는 행동이겠죠. 그죠? 그걸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뭐였나요? 바로 그게 take였죠. take였습니다. 제가 시즌2 기본 동사 take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손을 사용하는 행동이 바로 take다. 오케이? 그래서 그로 I take 라고 하는 기본 세팅이 맞춰집니다. 오케이? I take 라고 하면 영어로 말을 한 겁니다. I take. 오케이? 그러니까 I와 take라는 동사로 연결되는 대상은 막대기인 staff입니다. staff. 정말 단순하죠. 그죠? 정말 단순합니다. 아주 쉬워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더 staff이지만 단순하게 그냥 개념 설명을 위함이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앞에 설명드렸던 투시법처럼 내가 세상을 향해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아가며 내 눈에 보여지는 명사, 이름들을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멀어져 나가며 만나는 명사들의 초점을 맞춰서 모든 영어의 말이나 글들이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블럭으로 집짓기, 블럭으로 탁탁탁 끼워나가듯이 그러한 과정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자면 사냥도구로 쓰려고 보호할, 나 자신을 보호할 무기로 쓰려고 하는 그런 구구절절한 중간 과정 뒤에 집어 들었다 라는 서술어로 말을 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서술어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사상적으로 무기로 쓰려고 하는 막대기와 나 자신 간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풀고 나중에 서술어로 놓기 때문에 한국어가 영어보다 문장 길이가 더 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 문장을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영어 문장이 한국어 문장보다 길이 면에서 짧은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난 뭐뭐뭐뭐 했다. 그죠? 난 뭐뭐뭐뭐 했다. 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했다를 한국어에서는 서술어라고 하고요. 자, 주인공인 나라는 인물이 하는 움직임, 상태, 혹은 성질 등을 말하거나 적는 단어가 서술어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영어에서는요, 동사라고 부르고 ver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verb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중간에 어쩌고 저쩌고 물결문이 어쩌고 저쩌고 내용의 인과관계적 과정 중심에 중점을 두고 나열하듯이 했다라는 서술어로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영어는 어쩌고 저쩌고 내용보다 결과 중심에 주안점을 둔 동사로 나는 사람 바로 뒤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막대기처럼 아까 봤던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죠? 막대기처럼 눈으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명사들이 아닌 것도 이름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컨대 자, 예쁨 혹은 배고픔 같은 것들과 사람의 이름, 그죠? 사람의 이름 혹은 직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자, 나라고 하는 I라는 사람의 이름은 제리입니다. 자, 저는 이름이 제리입니다. 그런데 나, 제리, 나가 제리고 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제리와 같다라고 하는 수학적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죠? 자,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뭐였습니까? 자, 시즌2에서 설명드렸죠. 바로 비동사입니다. 그죠? 비동사. 그러니까 결국에 I am pretty, I am pretty 혹은 I am Jerry와 같은 어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ake와 같은 동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무한대 영역이라면 am과 같은 그것들의 am과 같은 비동사 그리고 그것들의 한 명 이상이 됐을 때 사용하는 복수 개념인 are는 정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무형, 무치 혹은 보이지 않는 명사들이라 비로소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비동사. 그러니까 is, am, are가 있어야 비로소 동사가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 사고로 앞으로 뻗어져가는 영어의 단순한 메커니즘을 아시면 자, 영어로 쉽게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슴 뛰지 않으시나요? 네,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거든요. 오케이?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자, 영어의 어수는 서양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한 면이고, 자, 나라는 주인공이 명사를 행동으로 연결해야 하니까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된다.
라는 것이고 뒤이어서 명사들이 보이는 순서대로 따라 붙는다 라는 것이 자, 영어 어순의 근본 개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 좋으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